자, 오늘 영상은 다음 주에 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센즈랩과 함께 최근 상장한 두 배 종목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신규주를 시초가에 넣어서 이벤트성 매매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모조리 무지성 W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종목에서 기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코오롱 모빌리티를 포함하면 6번이나 무지성 2배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시가총액이 크고 좀 구조주가 많은 지저분한 종목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규주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주 분위기가 한창 좋았다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또 관심을 받지 않는 순간에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받지 않고 있는 순간에서 갑자기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위험한 신규주로 대박을 노리고 싶다면 일단 지금 신규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다 더블로 시작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속내를 뚫어보면 다단계 폰지 사기급 폭탄 돌리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신규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기관과 공모개인. 저 같은 개인들도 청약을 넣어서 피자값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값이라도 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누워서 떡 먹고 있는 사람은 청약을 넣는 사람과 상따하는 기관들 이쪽에서만 큰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기관도 세력도 외국인도 아니라 무조건 개인, 거래량이 풀릴 때 어떤 이유로도 매수하는 사람.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뻔한 종목들을 꼭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참 되지 않는데 물론 시장에서 원래 존재했던 종목이 시가총액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거래대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려진다면은 시가총액 규모와 거래대금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서서히 피말려 죽이는 식이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지만 신규주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정말 우습게 납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장이 변해도 변치 않는 법칙이고 좀 탄탄하게 시가총액 규모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은 무너질 때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루에 빠져봤자 5%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 신규주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10%는 우습고 20% 그리고 단기간에 반토막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내를 보면은 전부 다 2배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풀릴 때 거래량이 안 풀렸을 때는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상따를 해도 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상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전부 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풀릴 때 매수하는 사람. 거래량이 꿈비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튜디오 미르도 거래량이 풀리는 시점이 이 구간. 거래량이 풀릴 때 전부 다 이쯤에 넣어서 현재 주가는 벌써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말 하나마나 처음 거래가 되는 시점부터 지금 보면 전부 다 속내를 보면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것들도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리스크를 나는 반토막 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제가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비가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의 거래량을 보면은 32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됐냐면 먼저 공모가가 5,000원인데 더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근데 10,000원 가격 동시호가에 한 11,000주인가 체결이 되었는데 이 11,000주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이베스트 쪽에서 4,000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보 쪽에서도 먹고
이 처음 나오는 물량은 수량 배분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이 수량 배분을 좀 받기 위해서 키움증권으로 진짜 작정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넣어가지고 제가 주문번호 1순위로 풀 주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과연 개인한테 체결되는 기회가 올지 아니면 또 얘들이 먹을지. 항상 이렇게 풀리는 물량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 이베스트랑 교보 쪽에서 물량을 독점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매번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보다 유리한 프로그램은 맞겠지만 그 유리함을 넘어가지고 뭔가 특혜,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는지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모든 종목들, 이때까지 제가 10년 동안 본 신규주들, 더블 가는 종목에서 이렇게 수량이 안 풀리는 종목들 보면 또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먹는 애들만 먹고 이용자가 많은 키움증권에서 어떤 종목이든 항상 매수 매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움증권에서 제가 1순위로 넣었는데도 이게 체결이 안 될 정도면 사실 개인이 이걸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움증권에서 주문번호가 1번이라고 다른 증권사들도 통합 1번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이고 1번으로 풀 넣을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미수까지 끌어써서 넣어봤는데 사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문으로 인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1번으로 넣어도 얘들이 물량을 가져가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진짜로 얘들이 물량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더블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13,000원에 첫날 13,000원에 3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그 30만 주 중에서 신한 쪽에서 20만 주를 먹고 10만 주는 한국투자에서 먹었습니다. 그 10만 주도 계속 풀로 수량을 넣었는지 장 끝날 때까지 체결이 부족하게 되다가 장이 끝나버렸으며 첫날에 들어간 이 신한 20만 주와 10만 주 한국투자가 다음 날에 그냥 더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12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먹는 거는 뭐 기관 투자자가 해먹는다고 친다 하더라도 해먹은 다음에 100% 피해를 입는 사람이 결국에 저 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거래량이 풀릴 때는 누가 매수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떨어지는 신규주들에서 30만 주, 81만 주, 31만 주, 320만 주 거래량이 다 있을 만큼 누군가는 다 매수를 하지만 이미 누워서 떡 먹을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겨져가지고 단기간에 반토막이 난다든지 아니면 진짜 장기간 피 말리는 시간을 고통과 겪어야 되는데 신규주는 한 번 떨어지면 단기 반토막 이상이 아니라 진짜 반등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찍은 신규주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규주의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오른 것이지 이 분위기는 지금 꺾이게 된다면 나중에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뭐 1년 반 뒤가 될지 상당한 시간 동안 주가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바닥을 기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를 고점에 사는 것은 꿈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더 올라가든 말든 어차피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세력이라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세력이라면은 당연히 그 세력 입장에서는 저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을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매수한다 하더라도 뭐 잠깐 불꽃놀이 용도일 뿐이지 아무리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가지고 놀기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제가 세력이라면 또 신규주 분위기가 죽고 이런 식으로 공모가 대비 얼마 차이 안 나게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할 때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거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대박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6대9 근데 대박. 그리고
시초가는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전설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가 거의 관심이 없을 때 시초가가 한가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주의 세력은 한동안 신규주의 분위기가 죽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이런 대박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설의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관심 없는 상태에서 13만원짜리가 현재는 80만원, 한때는 100만원까지도 갔었으며, 그리고 또 크게 대박난 종목들을 보면은 다 개인들의 관심이 꺼질 때 센즈랩으로 넘어오면 이 종목도 지금 얼마든지 AI로도 엮일 수가 있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싸게는 상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유통 가능한 물량도 공모주주만 거의 유통이 가능해서 시가총액 규모가 아무리 1,500억이라 하더라도 뭐 최근에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오브젠이라든지, 오브젠이 아니라 3기 EV라든지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도 아주 가볍게 더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센즈랩 마찬가지로 8시 40분에 잔량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풀리는 물량이 거의 없다면은 당연히 2배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근데 2배에 시작하면 세력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2배 시작한 것은 다른 종목과 똑같이 거래가 풀리는 순간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청약을 넣은 사람들은 피자값, 소고기값 쉽게 벌겠지만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 단기간 반토막 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꿈비도 지금 무모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더 올린다 하더라도 물론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막말로 뭐 상한가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긴 하겠지만, 그 얻어갈 게 있다 해서 반토막 날 위험까지 무릅쓸 순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 많이 열려 있어도 밑으로도 많이 열려 있다면 그거는 저는 도박과 다를 게 없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뻥튀기 되는 것들 밑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청약 넣은 물량만 조용히 즐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으며, 분위기가 다시 꺾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꺾이고 나서 좀 관심이 덜해질 때, 그때 이벤트성 매매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업종 상관없이 계속 튀겨지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